네, 시장에서 관심 있는 여러 섹터 이야기들 또 투자의 고리고리를 풀어서 관심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투자 알고리즘. 항상 쉽지만 또 맥락을 잘 짚어주는 이지은 이지스탁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장이 또 좋아졌고 할 얘기들이 굉장히 많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첫 번째 알고리즘은 코스피 4,000포인트 회복 그리고 금리나 기대감도 다시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개념인데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그다음에 이런 AI가 여전히 살아있느냐. 다시 우리가 이제 좀 위쪽으로 시각을 넓혀도 되느냐. 그런 건데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위쪽으로 시각을 넓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일단 구글의 TPU 출현은 결국 시장 확장이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애초에는 이제 시장에서 경쟁 구도로 봐서 엔비디아가 이제 밀어나고 그리고 그 자리를 구글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있었지만 결국엔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는 확장 국면으로 보는 게 맞고 또 오픈 AI 입장에서도 제미나이 3.0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앞으로 추가적인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빅테크 기업들은 반도체 자체 칩을 만들어내면서 AI직 반도체 시장이 더 커지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소부장 기업들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는 파이 자체는 더 커지는 거고 그리고 D램 현물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당연히 더 우호적인 환경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직접적인 수혜 측면으로 첫날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시장에서는 뭔가 좀 엔비디아가 위축되면 우리나라 쪽도 같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상황이어서 외국인 수급 이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환경적으로 아쉬웠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지속해서 좀 좋은 환경 만들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TPU냐 GPU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앞서의 얘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셨고 HBM이 더 중요하다. HBM이 여전히 강하다. 그러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반도체를 줄 때 삼성전자는 됐고 알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엔비디아 때문에 흔들렸는데 흔들리다가 오늘 보면 다시 강세로 가잖아요. HBM이 여전히 강하고 또 이제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HBM4와 관련된 약간 또 무슨 리비전 이런 또 얘기도 좀 나와서 노이즈도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네,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이 TPU 관련돼서 HBM이 더 물량이 늘어나는 부분 속에서 사실 이 구글 쪽에서 더 HBM3 이 8단 쪽으로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건 많이 보내고 있는 건 하이닉스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저께 시장에서 이야기가 추가적으로 나오기는 했지만 어제 좀 밀리는 모습이 보여졌고 업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D램, 낸드 시장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로 봤을 때 SK하이닉스도 같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구조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신용 관련돼서 최근에 SK하이닉스 쪽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좀 신용 매수 물량이 많았는데 반대 매매 물량이라든지 그리고 반대 매매 회피성 매도 물량 이런 것들도 일부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SK하이닉스 외국인 지분율 여전히 높고 오히려 구글 쪽의 HBM3 8단 쪽으로 지금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제 하락은 좀 과도했다라는 평가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저는 둘 다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삼성전자 좋고 SK하이닉스 나쁠 거 없는 거죠. 그렇죠? SK하이닉스는 지금 100만 원까지 지난번에 그 목표가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내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연말로 가면서 내년 70조, 80조 번다고 하면 더 세게 목표가를 부르는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포지션은 좀 조절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없으면 지금 소외되는 장 맞고요. 소부장은 어떻게 해요? 근데 소부장은 최근에 이스페타시스를 필두로 한 삼성전기 약간 기판 쪽 일부만 가는 것 같아서 올라가는 그런 소부장 쪽에 일부 올라가는 쪽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못 갔던 처져 있는 소부장을 볼 것이냐 소부장 전략은요?
전 항상 좀 가는 말 쪽을 더 가는 쪽을 자자. 좋아하는 상황인데 일단 기판 쪽을 꾸준히 이야기를 드렸고 여전히 네. 기판에 대한 수요는 이제 TPU 출현으로 인해서 더 확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요즘 기판뿐만 아니라 테스트 소켓 쪽으로도 시장의 관심도가 TPU 출현 이후에 많이 좀 높아졌는데 테스트 소켓 쪽으로 리노공업, ISC 오늘도 사실 고가권이긴 하지만 저는 매력적이더라고요, 자리가. 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검사에 대한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테스트 소켓 시장도 같이 상승세가 나올 거라고 판단이 들어서 지금 소켓 관련돼서 ISC, 리노공업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페타시스는 이번에 분기 매출 최대치가 나왔는데 이제 기판 같은 경우에는 다중적층 기판, MLB 기판이 이제 신제품으로 해서 나오는 부분 속에서 가격에 대해서 기존 물량보다 기존 이제 제품보다도 2배 이상의 가격을 더 높게 책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쇼티지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가격에 대한 상승력은 더욱더 더 가파라질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실적도 이번에 최대치 찍었지만 내년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을 양쪽 기업을 밸류체인으로 갖고 있는 만큼 사실 시장에서 좋아하는 스토리를 탄탄하게 갖고 있는 게 이수페타시스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가치는 있지만 못 오르는 쪽에 가서 소위 보초 쓰는 것보다는 가는 쪽으로 수급과 이슈가 모이는 쪽으로 가는 쪽을 선호하시는군요. 네, 공격적이시. 우리 이지은 대표님. 이제 뭐 기판이나 소켓 이런 그렇죠? 지금은 이제 소재 쪽인 거고요. 네. 금리 인하 기대감 코스피 4천 그 기저에 결국 이제 AI나 반도체 얘기를 했고요. 다음 또 주제 넘어갈까요? 원전 얘기군요. 예. 무엇보다도 이제 AI를 위해서 전력이 필요하고 원전이 필요한데 특별히 이제 미국 쪽에서 원전에 대한 수요들을 정책적으로 밀고 있고, 네. 국내에도 이 분위기를 가져갈까요? 원전주 분위기는 최근에 어떻습니까? 원전주 분위기, 뭐 튀르키예와 협력, 튀르키예 협력 얘기도 나오고 원전 관련된 이슈가 계속 있었는데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물론 시장 자체가 많이 밀리고 빠지고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원전주 안에도 좀 수급이 유입되는 건 제한적이었는데 어제 트럼프가 또 원전 관련된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 자체가 저는 전환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어저께 좀 중요한 시기에 상승이 나왔는데 오늘 21선에 대한 돌파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장 막판까지 약간 지금 변동성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장 막판까지 21선 안착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저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스터빈도 그렇고 SMR 관련돼서 증설 모멘텀도 같이 갖고 있고 이번 실적은 좀 아쉬웠긴 했지만 빅테크 수주가 또 기대되는 모멘텀 남아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번 하반기 입찰 예정이었던 프로젝트들이 내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때 오히려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 충분히 살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주들은 저는 에너지원 관련된 종목군 섹터 안에서 가장 좀 매력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두산 에너빌리티 11만 원 돌파가 가능하냐 이런 자막이 있는데 주가도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주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아마 뭐 목표가가 그 정도 나와 있는 모양이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있는가 싶은데요. 한 7만 9천 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이지은 대표님께서 좋게 이미 해석을 하셔서 그죠? 좋고요. 다만 원전주가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일반 원전도 있고 거기 SMR도 있고 이제 대장주 확실한 대장주죠. 근데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을 하셨는데 원전주가 같이 좀 이렇게 함께 가는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원전주 가면 중소형주도 막 갔는데 요즘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뭐 눈에 보이는 종목이 다른 종목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좀 집중하는 게 맞아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야지 중소형주들 가는 것도 있겠지만 네. 지금 해외 수주 모멘텀을 우리가 기다린다고 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한수원에서 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팀 코리아로 나가는 것뿐만 네. 아니라 해외 쪽의 수주 자체도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매력도가 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지금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직 말끔하게 해결이 안 돼서 손익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리고 팀 코리아로
우리가 이제 협력을 해서 어디까지 범위를 넓혀나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가 돼야지 국내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국내 한정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는 해외 쪽 모멘텀을 시장에서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개별 이슈라고 보기엔 어렵긴 하겠지만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튀는 게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또 수급이 대형주장이기 때문에요. 네. 그죠? 또 잘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주 가운데 탑픽이고요. 오히려 과거에 있었던 원전 쪽에서의 밸류체인의 중소형주보다는 아까 한수원 언급도 하셨는데 한전이나 그죠? 네. 그다음에 뭐 건설주 가운데서 원전 모멘텀 있는 현대건설 그죠? 네. 이런 쪽으로 더 관심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그랬고 예. 지금 한국전력은 쉬지 않고 상승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최근 시장 변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네.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있긴 하지만 일단 한국전력이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에서는 원전주 탑픽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어저께 건설 업황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메인 건설 사업도 긍정적인데 만약에 내년부터 원전 프로젝트들 많이 입찰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현대건설은 거기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원전까지도 얹어진다라는 부분. 그래서 시장은 결국 재료가 많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들, 실적도 잘 나오면서 원전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건설도 기술적으로 어저께 21선 돌파가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설주 안에서는 현대건설이 가장 좀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는 이제 사전 질문에 없는 질문인데도 뭐 머릿속에 그냥 주요 종목들이 그냥 딱딱 그냥 말씀하면 튀어나오는군요. 다음 전력설비 관련된 우리 주가 흐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전력설비 전선 관련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면 우리 현대일렉트릭부터 해가지고 뭐 산일전기, 효성중공업 급등하다 사실 최근엔 좀 조정 좀 받았었어요, 그죠? 네. 시장 전체 영향도 있다가 전력설비들도 다시 좀 관심이 모아지는데 지금 전력설비나 전선주는 시각이 어떠십니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여전히 너무 좋고 네. 사실 조정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탄력적인 모습은 이 정도면 저는 시장 변화에도 잘 버텨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결국 실적에 대한 모멘텀과 지금 앞으로 AI 관련돼서 호황기가 왔다라고 했을 때 지금 뭐 거품에 대한 이야기도 있긴 했지만 네. 확장 쪽으로 이야기가 모아가는 가운데 입을 모아서 하는 이야기들이 빅테크 CEO들이 전력이 부족한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패권 전쟁에서 중국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전력 수요에 대한 부족 현상이 앞으로 중국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 더 오히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도 우리가 계속 기대된다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북미와 유럽 쪽에서 그렇게 활발하게 시작도 안 했다라는 점. 그럼 이게 추가적인 수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도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이 3분기 실적에 관세가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다라는 것은 지금 그 이상의 수요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빅테크와의 수주도 지속된 소식들을 들려주는 만큼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 심리는 여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력 설비 전선 쪽, 어떻습니까? 제가 바보 같은 질문을 드렸더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조금 더 똑똑한 질문을 드리면 그럼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전력 설비나 사실 또 전선주들은 또 설비에 비해서는 소부장처럼 또 등락도 심하잖아요. 전력 설비 쪽을 통틀어서 이제 좋게 보시는 기업은 어떤 쪽이에요? 네. 일단 저는 최근에는 이제 LS 일렉트릭을 좀 좋게 보고 네. 있는데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세 관련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분기 실적이 그래도 잘 나왔고 4분기 때 가이던스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회사가 본격적인 성장 같은 경우엔 내년부터 굉장히 성장이 폭발적으로 가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저는 LS 일렉트릭을 좀 요즘에는 가장 유망하게 보고 있고요. 네. 원래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 일렉트릭이 미국에 대한 이제 생산 시설의 모멘텀이 부각을 많이 받기는 했는데 전 요즘에 LS 일렉트릭을 가장 좀 주요하게 탄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전력 설비주 가운데는 사실 좋은 기업들이 많죠. 네. 말씀하신 그 LS도 있고 HD, 효성, 뭐 또 산일전기 네. 그죠? 좋은 기업들 많아요. 네. 선호하는 종목은 LS 일렉트릭이고요. 네, 전력 설비, 전선주 얘기했고
또 시장에 관심 있는 다음 섹터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은 네, 로봇입니다. 로봇이고요. 휴머노이드 수주 가시와 로봇. 로봇주도 네, 정말 계속 조금 쉬는 것 같다가 또 튀어오르고 그죠? 또 관심 있게 오르고 이제 이런 흐름들인데요. 네, 로봇주 전략 좀 알려주십시오. 네. 일단 사면이 이번에 휴머노이드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빅테크 수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네. 했고 빠르면 연말 내에 발표하겠다. 이거 엄청난 소식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면이 오늘 상한가에 안착을 해줬고 관련돼서 액추에이터라는 그 모멘텀 갖고 있는 기업들이 오늘 같이 좀 동반된 상승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골든타임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중국에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다른 나라 비해서 그동안 규제도 많았고 정부 정책적으로 힘을 못 받아가다 보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나라 로봇 산업 자체를 좀 퇴화시키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근데 우리나라 로봇 산업을 얘기할 때 실적이 항상 좀 부진하고 거기에다 그렇죠. 기술력으로 봤을 때도 해외 기업들과 비교를 했을 때 아쉽다라는 평가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때 클로봇과 이제 로보티즈가 코스닥 150에 편입이 됐고요. 흑자 전환에 대해서도 큰 규모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변화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이번에 사면이 또 액추에이터 관련돼서 빅테크 수주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니 시장에서는 그럼 기술력이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올라왔구나라는 것을 확인을 시켜줬고 요즘 부품에 대한 국산화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이제 액추에이터라는 그 기술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어서 이러한 뉴스들과 이슈들이 같이 시너지를 좀 발휘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모든 로봇주들을 지금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건 무리가 있지만 저는 핵심적인 로봇주들은 충분히 매력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삼현이라는 기업은 말씀하셨지만 수주 가능성 모멘텀으로 이제 가격 제한폭까지 올랐고요. 뭐 알고 계신 분은 몰라도 지금 뭐 그런 종목을 상한가에서 사기 어려운 거고 그러면 로봇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핵심적인 아까 액추에이터나 그죠? 네. 그 가운데 이제 흐름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실은 로봇이 또 숫자가 안 찍히는 건 아직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투자의 기준을 잡기 어려운 거죠. 그럼 로봇의 투자의 기준 그리고 또 관심 기업은요? 기준은 저는 지금은 부품주들 보는 게 맞는데 거기서 액추에이터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네. 정부 모멘텀이 최근에 정책적으로 좀 많이 붙어주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것보다도 부품에 대한 국산화 자체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지다 보니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이야기할 때 부품에 대한 국산화가 시급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국책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맡아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는 일단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데 부품이 가장 많이 들어가고 또 액추에이터가 지금 전체 비중의 한 70%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액추에이터 모멘텀 갖고 있는 사면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한가가 갔으니까 그 외의 기업들 로보티즈도 액추에이터 기업이라고 네. 대표적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부품 국산화에 대한 모멘텀 갖고 있는 하이젠 R&M도 오늘 좀 10% 이상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매력적이지 않나라는 의견 드려봅니다. 네. 로봇도 되게 그게 또 AI하고 기본적으로는 다 그 맥락이 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도 강하고요. 흐름들 살펴봤고 다음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얘기가 있으니 바이오죠. 바이오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 흐름들이고 바이오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그렇지 않아도 또 뭐 최근에 ABL 바이오가 그렇죠? 홈런 한 두 방 날렸고 그죠? 바이오를 또 그렇지만 3반은 재상장하면서 변동성도 있었고 그죠? 바이오는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지금? 바이오가 보려고 하니까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는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도주들 외에도 많은 바이오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는데 많이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 전에 AI 관련주들 갈 때 꽤 오랜 시간 동안 쉬었거든요. 바이오주들은. 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충분한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ABL 바이오가 기술 이전을 이루어냈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미국발 그런 모멘텀이 살짝 사그러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술 수출이라는 그 모멘텀을 받고 굉장히 잘 갔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 확률이 8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시장에서는 다시 한번 제약바이오주를 좀 눈여겨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돌아가면서 또 시세가 나오더라고요.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뭐 기술 이전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은 지금 플랫폼 기술 갖고 있는 기업들은 한 번 기술 이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다양한 회사들과 또 기술 이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성장에 대한 기대를 그냥
굉장히 좀 펼쳐놓고 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충분히 지금도 가능하다. 좀 긍정적으로 보자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인 바이오테크 기술 이전 가능성 있는 기업들 그죠? 좋게 보시고. 그러니까요. 이전에는 바이오는 뭐 꿈과 기대가 85였고 실체가 15였는데 지금은 뭐 실제로 기술 이전을 많이 하고 성과들이 많기 때문에요. 훨씬 실체가 이제 높아진 흐름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할 상장했는데 뭐 상장하고 노이즈가 굉장히 컸어요. 단기적인 좀 기회가 될는지 아니면 뭐 변동성이 좀 지나고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지금도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2026년부터 이제 정말 온전하게 그들의 실적만 반영이 되는 구간인데 영업 이익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뭐 40%까지도 이야기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틀 동안 좀 빠진 이유를 살펴보면 그게 이제 다른 기업들 론자라던가 우시바이오랑 좀 비교를 해서 너무 고평가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저는 일단 지금 4공장까지 풀 가동을 하고 있고 6공장 착공에 대한 이슈 그리고 2030년도까지는 아마 8공장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충분히 실적에 대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조정을 받을 때 중기 이동평균선은 깨지 않고 딱 걸리면서 그 이후에 반등이 나와주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저는 지금 구간에서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에피스가 훨씬 더 이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강하게 오르는데요. 네. 둘 중에서는 어쨌든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는 삼성바이오가 조금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에피스 같은 경우에 또 신약 모멘텀이 어저께부터 그러니까, 네. 다시 부각을 받더라고요. 예. 이제 국책과제 선정으로 프로티나라는 기업과 함께 AI 신약 개발해서 이제 에피스 홀딩스의 역할 그리고 프로티나의 기업의 역할을 나누어서 네. AI 관련된 신약 개발을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에서는 에피스 홀딩스의 매력도는 바이오시밀러 신약 개발인데 그 부분이 크게 상장하고 나서는 부각받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슈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그래 신약의 모멘텀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과도하게 빠졌다 이틀 동안 약간 그런 심리가 발현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또 삼성바이오는 안정적이긴 하지만 사실은 다 알고 있는 사업 네.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바이오의 특성상 에피솔딩스에서 신약 개발이나 이런 쪽에 터질 것도 있다. 그죠? 어쨌든 변동성은 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고요. 바이오 얘기하면 또 의료 AI주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의료 AI주의 그 흐름들은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네. 신규 상장한 의료 AI 종목들이 너무 좋아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 새로운 소식들을 많이 들려주는데 로킷 헬스케어라든지 그리고 뭐 3빌리언이라는 기업도 살짝 흐름 굉장히 좋게 이어가고 있고요. 뉴로핏이라든지 그리고 또 요즘에 굉장히 핫한 프로티나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업도 그렇고 예전에 상승을 주도했던 루닛, 뷰노, 신테카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에서 이제는 살짝의 세대 교체 그 앞전의 종목들이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약간의 세대 교체가 신규 상장주들 위주로 됐고 그 종목군들이 상장한 이후에 계속 새로운 이제 소식들을 전해주면서 네. 시세를 이어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시기에 AI 시장이 확장될 수 있다. 거기에 의료 쪽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같이 도출해낼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의료 AI 관련주들 최근 흐름이 좋았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살짝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충분히 의료 AI 쪽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 분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얘기하면서 의료 AI까지 여쭤봤고요. 우리 PD님이 네이버 궁금하다는데요. 네이버를 여쭤보는. 사실 네이버가 이제 두나무를 품는 과정들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좀 몇 개 있어요. 이제 기존 주주를 설득하는 문제. 근데 네이버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자금 없어요. 그렇지만 내부적으로는 진통이 아마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지분 가치 또 뭐 합병 비율 조금 논란도 있으면서 기대감이 빠지고 좀 밀리는데 네이버는 지금 어떻습니까? 네이버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실적이 이미 좀 잘 나오는 기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실적도 잘 나왔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봐야 되는 게 두나무가 이제 손자 회사가 되는 그 구조를 가져가게 되는 건데 핀테크 기업을 흡수하게 됨으로써 저는 오히려 밸류에이션 상향에 대한 그런 매력도가 더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 핀테크 기업이 또 워낙
빅 회사잖아요, 두나무라는. 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오히려 이 합병 이슈에 있어서는 두나무 주주들이 좀 더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이버가 물론 지금 오늘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저는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을 유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우리나라 관련돼서 지금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네이버가 탑픽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5만 5천 원이네요. 말씀하신 합병이 잘 성공이 되고 그림이 그려지면 뭐 앞자리가 바뀌죠. 3자로 바뀌고 4자로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그 과정에서 약간 좀 진통이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투자 알고리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지은 대표님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